칩 로이 연방 하원 의원, 텍사스주의 연방 하원 의원입니다. 이분인데요.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의 탄핵 소추를 지금 추진한다. 이런 얘기가 합니다. 이 마요르카스 장관은 굉장히 뺀질거리죠. 지금 장관 초기부터 계속해서 지금 국경의 문제, 이 밀입국자들의 문제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불법으로 월경에 들어오는 불법 이민자들이 수두룩한데 한두 명이 아니라 계속 오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지금 현장 지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오히려 현장에 있는 요원들이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게 막고 있고요. 심지어는 거기에서 지금 불법 이주자들을 관리하고 행정 업무를 도와줘야 되는 CBP, 그러니까 이제 세관 국경 단속 보호국, 세관 국경 보호국 요원들을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대처해야 된다 그러면서 지금 폴란드 쪽으로 파견을 보내는, 인력이 더 모자라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됐죠. 연방 주 방위군들을 이쪽에 지금 보내줄 수 있도록 연방 정부가 예산을 편성해달라라고 주지사들이 여러 차례 요청을 했는데 그거 안 들어줍니다. 그래서 화가 나니까 일부 주지사들이 그냥 자기 주의 주 방위군들을 주 예산으로 해가지고 텍사스나 애리조나 쪽에 보내줘서 그 CBP 활동하는 거 도와주게끔 하는데, 이 CBP는 연방 조직이고 주 방위군은 주 소속이다 보니까 서로 이제 이 관할권이, 명령권이 이 지도 라인이 다르다 보니 이게 같이 공조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은 문제가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CBP가 하는 일을 대신해주는 역할은 못하고 있고요. 주방위군들이 거기 가봤자 그냥 뒤에서 뭐 이렇게 허드렛 일을 도와주는 수준밖에는 할 수 없는 애매한 상황들이 뭐 이런 전개가 되는 이런 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지금 국경을 망가뜨리는데 아주 일조하고 있는 지금 CBP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요원들이 계속해서 요청을 했는데도 뭐 여기 임시 장비로 국경을 다시 좀 막아야 된다라든가 뭐 여기 어떻게 설비를 어떻게 해달라라든가 인력을 더 보완해달라든가 여러 가지 요청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제대로 반영이 안 돼서 계속 일선에서 뛰는 요원들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계속 나왔다. 불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그 국경 지역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이. 바이든이 집권한 이후에 지금 300만 명 가까운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 안으로 밀려 들어오게 만든 장본인. 근데 지금 로이 의원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바이든이 아무리 그렇게 시켰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런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기술적으로 보면은요, 대통령 행정명령은 이래라 저래라 라고 시키지 않습니다. 행정명령의 명령서를 보면은요, 담당 부처가 이것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서 보고해라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대통령 행정명령의 기술적인 내용들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어떤 정책을 기획을 하고 집행하는 것은 담당 주무부처인 국토안보부의 장관이 총괄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장관이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함에 있어서 이것이 헌법적인가 비헌법적인가, 우리 국민들을 위한 것인가 국민들을 위하지 않는 것인가, 이것에 대한 판단을 스스로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당신이 어디 바이든 눈치만 보고 바이든이 시키는 대로만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장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 만약에 대통령이 잘못 명령을 내렸다면 장관이 그거를 막고 나서야 하는 것이거든요. 야, 대통령님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헌법을 어기는 것이 되고 이거는 국민들한테 해로운 일이 됩니다. 이렇게 막아야 하는 것이 사실은 장관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대로 된 참모진이어야 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런 자기 역할을 지금 제대로 하지 못했다. 왜? 장관으로 취임할 때 취임 선서하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헌법을 지키겠다, 법을 수호하고 국민들을 지키겠다라고 분명히 선서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 행동들을 보면은 결국은 국경을 뚫어놓고 국민들한테 해를 끼치는 일을 지금 했다라는 겁니다. 연방 상원은 불과 1년 전에 마요르카스 장관을 인준했고, 그는 이어서 외국과 국내를 막론하고 모든 적들로부터 우리 헌법을 지지하고 수호할 것, 그리고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맹세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의 명령에 따르거나 독자적으로 행동함으로써 그는 미국의 법과 국경을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이전 행정부의 성공적인 정책을 의도적으로 포기했다. 트럼프 행정부 때 만들어 놓았던 이 국경 정책들, 이민 정책들이 굉장히 실효성 있고 우수하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그걸 다 포기했다라는 겁니다.
그의 행동은 미국인들의 죽음과 위험, 국경을 넘는 재산과 지역사회에 대한 피해, 인신매매로 팔린 수천 명의 이민자들을 수감하는 위험한 카르텔들에 대한 우리 국경의 운영 통제력 상실, 그리고 수천 명의 미국인들의 치명적인 마약 중독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했다. 국경이 무너지고 나니까 마약 카르텔들이 그냥 물밀듯이 들어와서 미국 내에 마약 오버도스 환자들, 이 사망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미국 내 사망 1위가 됐습니다. 사망 원인 1위. 예. 마약 과다 복용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다. 공무원이 의도적으로 미국인을 위험에 빠뜨리고 법을 집행하겠다는 맹세를 무시하는 것은 분명히 중범죄, 또는 많이 봐줘도 어쨌든 범죄다, 경범죄다. 마요르카스 장관을 탄핵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다. 라고 쓴 편지를 이 칩 로이 의원이 이런 내용의 편지를 써가지고요, 공화당 지도부에 다 보냈습니다. 나서달라. 마요르카스가 이민법 시행을 거부함으로써 미국의 법을 지지하거나 그의 직책을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한 것이고요. 국토안보부 장관이 미국 전체 육지와 해상 경계, 볼더 경계에 대한 작정 통제권을 달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마요르카스 장관은 테러범, 다른 불법 체류자, 테러 수단, 마약 및 기타 밀수품을 포함한 모든 불법 입국을 법으로 금지한 국경의 작정 통제권을 유지하는 데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행동은 국경의 손실을 적극적으로 촉진했다. 우리의 법과 국가 주권을 침해한 공범자다. 이렇게까지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문제는 이것 외에도 이제 더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문제는 과연 그럼 장관 탄핵이 가능하냐겠죠. 상원 같은 경우에는 하원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원래 탄핵 발의는 하원에서 먼저 합니다. 탄핵 소추를 하원에서 하고요. 하원에서 과반수로 탄핵 소추가 통과가 되면은 상원에서 탄핵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상원의 탄핵 재판은 과반수가 아니라 60표 이상을 얻어야 됩니다. 100명 중에서 60표 이상. 그 얘기는 뭐냐면 하원을 통과하려면은 지금 현재 적어도 5명 이상의 민주당 의원들이 동조해 주어야 하원에서 탄핵 소추가 가결될 가능성이 있고요. 상원에서 탄핵 재판해가지고 탄핵 판결이 나오려면 그러면 적어도 10명 이상의 민주당 의원들이 동조를 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과연 가능할까? 사실 가능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민주당 의원들도 마음으로는 마요르카스가 일을 잘못했다라고 인정할 수 있어도 하지만 당론이 어떻게 결정되냐에 따라서 어차피 바이든의 명령 받아서 움직였던 거였고 바이든 눈치 보고 한 거기 때문에 당론에 따라서 반대표 던져 그러면은 마음은 찬성표를 던지고 싶어도 반대표를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이 또 이제 정치인들의 입장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게 탄핵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저희가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그것을 칩 로이 의원이 몰랐겠느냐? 알고 있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럼 이렇게 무모하게 탄핵 추진을 하느냐?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당장 그것을 요구해야 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연설이나 우리가 제출할 수 있는 법안보다 즉각적인 국경 보안에 대한 주장을 더 좋게 만들어야 한다. 탄핵이 되든 안 되든 무작정 탄핵 절차를 진행해야 된다. 그래서 이 지금 내각에 있는 캐비넷에 있는 각 관료들이 장관, 차관 이런 관료들이 자기가 맡은 직무를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지금 한번 각성하는 시간을 갖게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올해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내년을 좀 기약할 수도 있는 것이다. 올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내년에 갑자기 하려고 그러면은 내년에 너무 바빠지겠죠.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네. 올해 이런 작업들이 진행이 되는 것이 의미를 가질 수가 있다.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장을 표출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공화당 의원들 아주 뼛속 깊이 받아들여야 되는 이야기인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여러 차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냥 얌전한 과거의 공화당은 이제 필요 없습니다. 그걸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공화당에 필요한 사람들은 지금 예전의 민주당의 지금 민주당원들의 모습처럼
아주 열렬히 나서는 투사들이 필요합니다. 열정적인 투사들. 지금 그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물론 그게 뭐 국회의사당에서 막 의사봉 있는 대로 올라가가지고 뭐 멱살 잡고 싸우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죠. 미국은 뭐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라 주장을 분명하게 표출하고 그 강력한 주장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희 뉴스가 지금 시작됐을 때 6시부터 이미 다 끝났겠네요.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이 오늘 뭐 발표를 하겠다 해가지고 우크라이나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발표하겠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지금 저희 뉴스 시간이어서 이따가 뉴스가 끝나고 나면은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저희가 정리해서 다시 커뮤니티 게시판에 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런 테일러 그린 의원 같이 좀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투사들이 지금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지금 11월 달에 중간선거가 있는데 중간선거에 나오는 공화당 후보들은 이런 좀 무장을 좀 하고 나와야 될 것이고 투사가 돼야 될 것이다. 현재 지금 의석에 앉아있는 현직 공화당 의원들도 체질을 좀 개선해야 된다. 얌전히 앉아가지고서는 조용히 있다가 그냥 자기 월급이나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 나라를 바로잡아야 되겠다. 이 나라가 지금 위기 상태에 있다는 걸 각성하고 이 나라를 바로잡겠다라는 아주 열정 어린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투사로 스스로를 지금 탈바꿈해야 된다. 안 그러면은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공화당 내에서 지금 이 주장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심지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하고 있는 후보자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열정이 없다면 공화당원들은 지지해주기 어렵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슬슬 여러 곳에서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엘라바마주 연방 상원 지금 선거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워싱턴에 있는 다른 타락한 직업 정치인들하고 뭐가 다르냐? 트럼프 지원만 받았다고 다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슬슬 나오는 거죠. 조지아주에도 주지사 선거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각지에서 조금씩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공화당 의원들은 지금 아주 빨리 깨어나야 될 겁니다.